안녕하세요. 네, 이슈 뽀개기 이번 시간에는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신생 정당들이 무려 34개가 등록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지금 신생 정당들이 쏟아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가 상당히 자극적이죠. 그리고 귀가 팍 열립니다. 월 150만 원씩 드리겠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구호입니다. 그리고 핵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처리하자, 북한을 무찌르자, 핵나라당,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하자, 부정부패 척결당, 이런 신생정당이 급증하고 있고요. 또한 정민당의 경우에는요, 1989년생이 대표인데요.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신고한 기본소득당의 경우에는 90년생이 대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기존 제도권 정당에서 알려진 대한신당이라고 하는 정당 있죠. 박지원 씨를 중심으로 하는 제3지대 신당창당 대한신당의 경우에는 25일 날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당도 있고요. 자, 이렇게 많은 정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정당들이 왜 쏟아져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갑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확히 얘기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이 법안이 지금 패스트트랙 안에 올라타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합의를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어쨌든 이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자, 다양한 계층의 정치적 의견을 반영하자, 연령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자, 자,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 정당이 난립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현재 대한민국의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이런 선거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반영돼서 야당을 중심으로 민주당하고 중간지대에서 합의한 게 바로 준연동형,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요,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의석수를 배분하는 건데 연동률을 100%로 적용하면 연동형인데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률이 50%입니다. 50%. 그래서 준연동형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신생정당, 군소정당들이 정당별 득표율에 의거해서 의석수를 배분받기 때문에 이 기회에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죠. 그래서 이렇게 군소정당 등이 난립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격렬하게 항의하고 시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차피 이런 반대 끝에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이 선거법 개정안은 어쨌든 처리가 됩니다. 근데 간단히 이제 살펴보자면요. 상당히 복잡하다고 보면 복잡할 수 있는데 핵심만 제가 좀 추려볼게요. 자, 일단은요.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를 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보다 늘려요. 그래서 현재는 47석인데 28석을 늘려서 75석으로 만들고요. 지역구 의석을 좀 줄입니다. 근데 의석 배분은 또 권역별을 도입해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다음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배분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핵심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A당의 정당 득표율이 10%면요. 전체 의석수가 300석이면 30석이 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A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면요. 배정된 전체 30명 의석수에서 10명을 빼요. 20석이죠. 여기에 연동률을 적용하는 거예요. 100% 연동률이 아니라 준연동형이라 그랬죠. 연동률을 50%로 책정했기 때문에 그 남은 숫자 20석의 50%인 10석이 비례대표로 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통과가 되고 도입이 되면 군소정당들은 상당히 원내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기득권 양당 구조가 깨지겠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격렬히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어떤 정당 등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제목을 유승민당, 이현주당, 이정현당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이미 다 보도가 됐습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바른미래당의 분당을 공식적으로 말했다라고 확인되고 있고요. 15명 유승민, 안철수계가 모여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이라고 합니다. 연내 창당 완료가 목표입니다. 게다가 국민의당, 평화당을 거쳐서 분화된 대한신당이라고 있죠. 박전 씨가 중심인. 여긴 9석이에요. 다음 달 창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정현 대표, 이정현 전 대표죠. 사진이 나와 있는데 전남 순천을 지역구로 하는 이정현 전 대표 역시 민주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그 다음 시대 정신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젊은 전문가 그룹, 40대 젊은 전문가 그룹을 바탕으로 창당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바른미래당 출신 이현주 의원 있죠. 네, 자유한국당의 개별 입당이 예상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내부 개혁이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겠다. 보수 4.0의 가칭입니다만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제도권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역시 우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가만히 안 계시겠죠? 네, 등장하십니다. 허경영 씨도 드디어 깃발을 들었습니다. 국민혁명배당금당, 국가혁명배당금당이네요. 네, 줄여서 국가혁명당 내지는 배당금당이라고도 부르는데요. 27일 날 여의도 당사에서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공약은요. 배당금당의 주요 공약은 일단 150석을 확보할 것이고 150만 원을 국민에게 매달 지급하겠다. 네, 땡큐입니다.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은 150명 제한을 두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50이라는 숫자에 꽂혔습니다. 하늘의 계시를 받은 듯한 상당히 몽롱한 모습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 150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걱정 없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국민에게 줄 배당금, 월 배당금 150만 원의 예산은요. 감옥을 없애고 범죄자들한테 벌금을 받아서 충당하겠다. 그래서 1인당 150만 원씩을 주고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를 살리겠다. 국회의원 숫자는 15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세비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허경영 씨의 추가 공약을 말씀드리면요. 결혼수당 1억 원 주겠다. 출산할 때 5천만 원 지급하겠다. 노인에게는 월 150만 원 배당금 약속하겠다. 실현 가능 여부는 차치하고 참 이분의 패기와 열정은 높이 사고 싶네요. 참고로 얘기하면 허경영 씨는 2009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 화려한 재기와 부활이 가능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허경영 씨 말고 다른 분들의 움직임 한번 볼까요? 네, 우리들한테 알려진 분들은 아니지만요. 김정은을 때려잡겠다 핵나라당, 부정부패 척결당, 그리고 앞서 언급해드렸던 정민당, 소상공인당, 기본소득당, 이름만 좀 얘기해볼까요? 재밌어요. 한민족 사명당,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 핵나라당, 비례한국당, 국민의힘, 소상공인당, 이렇게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이미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주 낯설은 정당들이 있어요. 홍익당, 자유의 새벽당, 우리미래, 국민새정당. 전혀 모르시고 관심도 별로 없으셨죠? 자, 이렇게 다양한 정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정당들이 제대로 활동해서 민주주의의 요체인 다양성을 확보해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면 참 좋은데요. 우려는 역시 있습니다. 정치 안정도가 떨어지고요. 군소정당의 난립은 국가 정책 결정에 있어서 단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뽀개기는 34개 정당이 지금 총선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슬슬 시작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의 요체는 역시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